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문권의 혼술 11월 첫째 날 인사드립니다. 오늘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는 제가 정가 뒷담화 코너를 보내드리고 있죠. 정치권 깊숙해서 일어나는 이야기들, 일들, 여러 가지 논의들, 또 가장 흥미거리는 일들,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은 제가 본능 폭발한 홍준표, 모처럼 홍준표 전 대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홍준표 전 대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 결국은 이것도 윤석열 효과입니다. 윤석열의 매기 효과, 수족 간에 매기를 집어넣으면은 매기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물고기들이 분주히 움직이면서 건강해지는 그런 매기 효과가 있는데, 지금 윤석열 매기 효과로 인해서 범야권 잠룡들이 본인들끼리 전쟁을 벌이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과도 대립각을 보이기도 하고, 또 기존에 있던 잠룡들이 서로 대치전선을 형성하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범야권 보수 입장에서는 뭐 윤석열 총장을 보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범야권 반문재인 진영에서는 좀 반가운 일이죠. 이렇게 활력이 좀 보이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작심 발언을 했고, 그때 정치를 할 가능성도 시사를 했고, 또 대전지검 고검을 방문을 해서 이렇게 어떤 그 강폭 행보를 벌이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가 있는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그 여론조사 RN서치, 데일리한 의뢰로 RN서치가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15.1% 자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15.1%를 받았죠. 그래서 이재명, 이낙연 이어서 범야권에선 단독 1위, 굉장히 큰 차이로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처음에는 이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환영한다, 때려치고 우리에게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렇게 해서는 뭐 전략이 안 될 것처럼 판단을 했는지 지금 윤석열 총장을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판을 하면서 연결고리는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홍준표 전 대표의 국민의힘 복당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본인 앞날을 막는 김종인에게 칼날을 들이대면서 그 공격 수단의 하나로 윤석열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공개된 언론 인터뷰, 홍준표 전 대표의 언론 인터뷰가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김종인을 겨냥을 합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겨냥을 합니다. 본인은 보수 야당의 적자고, 김종인은 서자다, 이렇게 딱 자리매김을 시키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뭐 진보 보수를 넘나들면서 5번이나 전국구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했고, 바로 직전 총선에서 2016년 총선이죠. 그때 민주당의 총괄 선대위원장, 비대위원장 다 했죠. 그래서 서자 취급을 하는 겁니다. 본인은 적자다. 자, 그래서 홍준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의 적장자인 내가 서자에게 입당, 그러니까 복당이죠. 복당 심사를 받을 수는 없다. 계속 이러면은 오히려 김종인을 퇴진시켜야 된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지금 나라가 무너지는 길로 가는데 야당이 핵심을 못 짚고 있다. 역사상 최약체 정당이다. 최약체 야당이다. 야당 지도부가 투쟁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절박감이 없다. 자,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을 공격을 하고 대안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대안. 안철수, 김문수, 태극기 세력 다 데려와서 보수 우파 대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 김종인, 주호영 이 비대위 체제는 자꾸 쪼개기를 하고 있다. 쪼개기만 하고 있다. 쪼그라든 성을 쪼그라들게 만들어서 성주 노릇을 하겠다? 그러면 야당은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김종인이 이런 식으로 계속 당을 끌고 가면은 퇴진시키는 게 맞다. 국민의힘 103명 국회의원 중에 당을 끌고 갈 사람이 한 명도 없나? 그래서 비대위 체제 지금 하는 거냐? 그것도 안 하고, 당 사람들이 그것도 안 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가니까 김종인에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당의 103명 국회의원이 끌려가니까 야당 지지율이 폭락하는 거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말은 거칠죠. 말은 거칠지만은 홍준표 본능입니다. 말은 거칠지만 이 속에 많은 새겨야 할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할기가 없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독주체제, 제왕적 비대위원장 이런 말까지 나오죠. 자, 그런 상황을 빗댄 겁니다. 자, 오늘 페이스북에서도 홍준표 전 대표 글을 올렸습니다. 인터뷰 가지고는 또 성의 차지 않고 못한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페이스북에서 오늘 웬만하면 참고 기다리라고 했다. 그러나 당이 더 이상 추락하는 것은 참기 어렵다. 당이 추구하는 새로운 길은 민주당 이중대 정당인가?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을 겨냥을 또 합니다. 이중대냐? 민주당 이중대냐? 최근에 김종인 위원장이 좌클릭을 하면서 뭐 경제 3법도 찬성하고 5.18 묘기에 가서 무릎을 꿇고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뭐 보수 이야기 쓰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 하니 그것을 겨냥을 한 겁니다. 정체성이 희미하다 이거죠. 이중대냐? 여당 이중대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 최근에 그 민주당을 탈당을 한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 그 일부 의원들 지도부에서 관심을 보이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식구들은 온갖 이유를 들어 이리저리 쪼개고 내치고 민주당에서 쫓겨난 초선 의원 출신에게는 쫓겨나자마자 쪼로로 달려가고 있다. 금태섭 영입 이야기 나온 여기에 대해서 맹폭을 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야기 나옵니다. 지금부터는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을 겨냥합니다. 이게 지금 김종인에게 이야기하면서 윤석열을 겨냥을 하는 겁니다. 홍준표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구 노릇하면서 우리를 그렇게도 악랄하게 수사했던 사람을 데리고 오지 못해 안달하는 정당이 야당의 새로운 길인가. 문재인 대통령 주구 노릇하면서 우리를 그렇게도 악랄하게 수사했던 사람, 최순실 게이트 수사하고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시키는 데 앞장서는 수사를 했고, 또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돼서 이른바 적폐수사를 하고 또 그 공로로 검찰총장까지 오른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석열의 어떻게 보면은 아킬레스건이죠. 자기 대권 도전에 나설 때 윤석열이 가장 뛰어넘어야 할 범야권의 대표로 나선다면, 혹시라도 국민의힘 주자로 나선다면 언젠가는 이것을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그 문제를 홍준표는 지금 짚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은 왜 그때 이명박 박근혜 정권 수사를 그렇게 가혹하게 했느냐, 그 문제를 지금부터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앞으로 범야권 대선 경쟁의 본질이 될지도 모릅니다. 핵심적인 쟁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딱 짚으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가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총선, 4.15 총선 이후에 한 반년 동안 그냥 대구에서 당선돼서 그냥 숨죽이고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이 떠니 지금 이것을 하도록 해서 윤석열의 정체성은 뭐냐, 이것을 하도록 하면서 또 김종인까지 겨냥을 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그 작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을 혹평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나는 추미애 부하가 아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수사지휘권 박탈 이런 데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특히 정치에 대해서 노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할 가능성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홍준표가 이야기하는 거죠. 전후 맥락을 보면 검찰총장직을 사수하기 위한 말들 뿐이지 정치를 하기 위해 준비한 말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모로 야권 대선 주작감은 아니라고 본다. 딱 잘라서 또 이야기합니다. 자, 야권 대선 주작감은 아니라고 본다. 지금 김종인, 윤석열 두 사람을 동시에 깎아내리고 있죠. 김종인은 본인의 국민의힘 복당을 가로막고 있고, 윤석열은 본인의 대권가드의 중요한 이 걸림돌로 등장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홍준표가 이렇게 치고 나가는데 다른 장룡들은 그냥 쳐다만 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지금 당장 오늘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서 원희룡 제주지사가 났습니다. 좀 김종인 체제 우호적이죠. 자, 원희룡 지사가 오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적서 논쟁을 벌일 형편이 아니다. 적자, 서자 논쟁을 벌일 형편이 아니다. 메르켈이 독일 보수의 적장자여서 뭐 총리가 됐느냐, 아니면 트럼프가 미국 보수의 적장자였느냐,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세종대왕도 셋째 아들이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다 중요하지 않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은 지금은 비대위를 중심으로 힘을 모을 때다. 비대위를 흔들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좀 지원을 기대하는 듯한 그런 양식도 좀 보이고, 김종인 위원장도 과거에 원희룡 지사를 좀 좋게 평가한 적이 있죠. 그런 것들이 지금 막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유리한 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잠룡들이 서로 이합집산을 지금 하기 시작하는 그런 전 단계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그 원희룡 지사도 김종인 위원장이 보수라는 말을 쓰지도 말라는 그 지론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시간을 좀 더 김종인에게 줘야 된다. 그러면서 비대위를 옹호를 했고요. 자, 일단 이렇게 두 사람이 그 윤석열을 매개로 해서 홍준표, 원희룡이 치고 나가는데 다른 사람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도 지금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잠룡들도. RNS치 조사, 제가 조금 전에 15.1% 윤석열이 받았다는, 지지를 받았다는, 대선 주자 선호도 지지를 받았다는 그 조사에 의하면은 범야권 주자 중에서 2위는 안철수였죠. 5.8% 지지를 받았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금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이 두 당의 통합에 부쩍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문연대를 지금 구상하는 것 같은, 국민의당 힘만으로는 대선이 어려우니 아마 이 국민의힘까지 다 합쳐서 대선 주자가 돼보겠다는 그런 구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연결고리는 반문재인 연대죠. 자, 그리고 오세훈, 그 조사에서 3.1% 지지를 받았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최근에 전격적으로 5인 원탁회의를 제안을 했죠. 자, 김종인은 빠져라. 김종인 체제 대신에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안철수, 그리고 나, 오세훈 5명이 원탁회의를, 자기 대권주자 5명이 원탁회의를 하면서 당을 이끌어가자. 이 말은 곧 본인도 5명의 빅5 잠룡 안에 들어가야겠다. 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이중에 이 거론된 사람들 중에 제가 최근 한 사람을 만났는데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불쾌해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본인이 마치 5명을 다 이끌고 5명인데 4명을 다 이끌고 자기가 주도해서 가는 그런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올 정도로 신경전이 막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 조사에서 3.0% 지지를 받은 유승민 전 대표는 강연 정치, 지금 강연 정치에 다시 나섰습니다. 특유의 강연 정치죠. 강연 정치에 나서면서 또 개혁적 보수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권 행보죠. 한교안 전 대표 2.5% 지지를 받았는데 최근에 서울 종로 조직위원장 자리를 내놨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만약에 민주당 이낙연 대표, 지금 종로에서 한교안 전 대표에게 이겨서 종로 국회의원이죠. 만약에 이낙연이 차기 대선에 출마를 하게 되면 조만간 그 자리를 내놔야 되고 국회의원 자리를 내놓을 거고, 그때 보궐선거가 치러지겠죠. 그래서 한교안이 그때 보궐선거에서 종로에 나갈 거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 종로 위원장 자리를 내놓은 것은 아니다. 나는 지금 국회의원 따위가 문제가 아니다. 대선에 바로 직행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혹시나 김종인 주도로 지금 당무감사를 하니까 김종인에게 당무감사 안 받겠다. 그래서 뭐 오사 안 당하겠다. 그런 그 차원에서 내놨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교안도 여전히 대권 잠룡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윤석열의 매기 효과로 범야권 잠룡들의 전쟁이 본격화되는 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윤석열은 다시 강폭 행보를 이번 주에 합니다. 2일날 모레죠. 이번 주에 대검 새로 신임 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그 검찰 차장 검사들과
또 간담회를 갖고 이런 식으로 우선 검찰 안에서 공식적인 행보를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결국은 크게 보면 대권 행보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범야권 대선 주자들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송문권의 혼술이었습니다.